안녕하세요. 저 삼성 S통증의학과 김영균 원장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이고요. 지금 수원에서 개원한 지 지금 8년 되었습니다. 통증의학과라는 과가 정식 명칭은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하고요.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마취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우리가 오십견이나 디스크처럼 이런 질병들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거기에 관여되는 과들이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있고요. 재활의학과가 있고, 최근에 이제 통증의학과가 이제 같이 해서 총 한 4개과 정도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통증의학과는 거기서 이제 마취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마취하는 부위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보통 그런 부위인데, 근골격계 질환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마취를 하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것, 잠시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상당 기간 통증이 호전되는 거를 발견을 해서 90년대 이후로 해서 최근 한 20년에 걸쳐서 계속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질환이 디스크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말기에 오시는 건 아니죠. 최종 단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는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한 10%에서 20%밖에 해당이 되지가 않거든요. 외래 내원하시는 환자들 중에는 대부분 초기나 중기에 대해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활이나 충분히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급성기, 그러니까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동반되는 초기 질환들, 무조건 병이 말기에 갔다고 해서 심하고 초기라고 해서 무조건 적게 아픈 게 아니라 급성기에는 참을 수 없게 심한 통증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활이나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급성기 치료할 때 특히 더 장점이 있는 과고요. 병원에 대부분 찾아오시는 이유는 뭔가 근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게 생활에 장애가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수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더 이상 할 치료가 없는 경우나,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운동치료센터나 이런 데서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치료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증의학과에 오시는 분들은 너무 참지 못하는 통증, 말 그대로 통증의학과라는 이미지가 통증을 일단 조절한다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해당 질환들은 보통 이제 어깨 통증 중에서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오십견이나 때에 따라서는 이제 회전근 파열도 초기 때는 재활로도 충분히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까지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면서 재활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많이 하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도 환자가 마비 증상이 오거나 한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직업이나 활동에 크게 제한을 주는 경우 빼고는 사람은 자연 치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회복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하체 수술을 할 때, 무릎이나 발목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척수마취라는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대부분 디스크에 연접해 있는 신경을 마취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이제 마취제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제나 재생에 필요한 프롤로 요법이라고 인대나 이런 것들 강화시켜주는 그런 약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연골주사라고 해서 무릎 안에 연골이 마모되는 걸 좀 지연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윤활액이죠. 자동차의 엔진오일처럼 윤활액을 주입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치료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연골이 파열이 되거나, 그게 이제 너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파열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재생요법 같은 것으로도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치료를 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증상이고 질환이 진행이 됐다 할 때는 저희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로 환자들을 의뢰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들인데요. 저희 과가 이제 통증학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통증만 제어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인 자체가 단순히 병이 생겨서 아프다기보다는 생활을 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생활을 하시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셨을 때 마모가 되거나 퇴행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정상적인 사용 방법, 자기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통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빨리 인식을 해서 그걸 교정해 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어떤 치료든, 수술이든 뭐 비수술적인 치료든 결국 그게 병행되지 못하면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느끼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불순 같은 게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제 얼굴이 붓는 현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중간중간 체크해서 횟수를 정해놓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학과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모든 걸 한 번에 결판을 내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이냐, 비수술적인 치료냐. 근데 사실은 그게 100% 나뉘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났던 경우에도 비수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오래 끌고 가도 결국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증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거나 뭔가 반복되게 실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씩 그 고리를 풀어나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통증이 있으시면 통증의학과에 찾아가셔서 해당 전문의랑 충분히 소통을 해가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